대학의 사명, 대학의 미션은 뭘까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만의 고유한 가락을 찾는 곳, 그곳이 바로 유니버시티, 대학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각성하는 지성의 공간이 바로 대학이지요. 윤이라고 하는, 유니버시티에서 윤이라고 하는 말은 독특함, 유일무이한 하나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벌스라는 말은 나만의 고유한 가락을 의미합니다. 대학은 단순한 지식을 주입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학에 머무는 동안 나만의 독특한 가락을 찾아 연마하는 유일무이한 공간이 바로 유니버시티 대학이지요. 칼 야스퍼는 대학과 국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은 국가에 소속된 기관이지만 특정 국가에 예속되지 않고 국가를 초월한 인류를 위한 목표를 겨냥한다고요. 어느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읽고 그 미래를 각성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동양 고전의 대학에서는 객관적인 사물의 탐구와 윤리적인 완성이 합쳐지는 전체적인 홀리스틱한 완성의 공간이라고 대학을 보고 있습니다. 민중을 새롭게 하고 사회 전반을 통합을 위한 시각을 기르는 곳이 바로 대학이라고 동양 고전에서는 말하지요. 진정한 대학의 목표는 뭘까요? 바로 인류를 위한 지식과 인격의 통합에 있습니다. 지식의 흐름은 천년에 걸쳐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아카데미라는 거대한 물결을 형성했던 겁니다. 1209년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가 만들어졌죠. 1229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파리 대학교가 만들어지고요. 1386년에는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대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1636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784년 프랑스의 에콜 폴리테크닉이 만들어졌고, 1811년 독일의 베를린 대학교, 1877년에 일본의 동경대학교, 1896년 중국의 북경대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1945년도에 경성제국대학, 다시 말하면 서울대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현대 한국 대학의 변화를 보면 1945년 이후이죠. 엄청난 학생 수의 증가와 함께 대중교육의 장소로 완벽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관리 양성을 위한 소수 특수층과 엘리트의 학문 연구 장소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시대에는 태학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통일신라 시대에는 국학이라는 게 있었고요. 고려 시대에는 국자감이라는 게 있었고, 조선 시대에는 성균관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배 계급의 전유물, 바로 생존과 사회 지배를 위한 소수의 특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15세기에 문해혁명이 있었고, 16세기에는 종교혁명이 있었고, 17세기는 과학혁명, 18세기에는 산업혁명이 있었고, 19세기에는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지식 혜택에 보편합니다. 다수의 균질긴 노동력 요구와 물질, 지식, 사회적 혜택의 대중적 확산이 있었지요. 현대 대학의 3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문인 양성이고요. 둘째는 고매한 인격 도야고요. 세 번째는 사회 봉사입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이 완벽하게 맞물릴 때 대학은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명화는 첫 번째 전문인 양성과 가치의 중립성입니다. 대학의 역할입니다. 사물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읽는 능력을 배양하는 곳이지요. 막스 베버가 주장한 학문 연구의 가치의 중립성입니다. 학생의 역할입니다. 시대정신에 입각한 가치 부여이죠. 자기가 읽어서 얻은 지식에 대한 가치는 오롯이 개인의 선택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사명 두 번째는 고매한 인격 도야입니다.
책임의 언어지요. 진리가 인간의 전체적인 삶을 포괄한다면 진리는 모름지기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의 언어인 겁니다. 원칙에 충실하며 도덕적으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논리적 조립을 넘어선 진리죠. 고매한 인격적 수행이 없다면 진리는 그저 기계적인 논리의 조립에 불과한 겁니다. 사명 세 번째는 상하탑에서 광장으로입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일부 엘리트 양성을 위한 고립된 상하탑이었습니다. 즉 인격도야에 주로 집중되었죠. 하지만 현대의 대학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사회봉사입니다.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정보의 창출, 신속한 정보 전달 체계의 핵심 이론으로 자리매김한 거지요. 변화의 촉매제, 역전된 패러다임입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엔진은 전통적 관계 속에서 과거에는 대학이 지역사회와 세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이끌어 갔습니다. 거대한 사회가 되면서 자극제 역할로 최근의 변화, 즉 대학의 현재 미래는 이제는 거대한 사회의 변화가 역으로 대학의 변화를 강하게 유도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식 생산과 전문인 양성의 역할이 대학 밖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요. 전통적인 대학과 미래의 대학을 보면 전통적인 대학은 캠퍼스가 물리적인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집중형입니다. 반면에 미래의 대학은 캠퍼스가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곳으로 지식이 배달되는 경계 없는 공간이지요. 전통적인 대학은 조직 구조가 전문 영역으로 철저히 구별된 수식적 학과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대학은 수평적인 융합과 행적인 유대가 강화된 유연한 조직이지요. 전통적인 대학은 지식의 역할이 대학 내부에서만 새로운 지식 생산 및 소유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대학은 지식의 역할이 산업체와 사회 전반으로 전문 지식 생산 자원의 보편적인 확산입니다. 미래의 인재상의 진화입니다. 과거의 인재는 한 학과에서 편중된 지식만 습득한 좁은 의미의 전문가였습니다. 대규모 조직 대기업의 일원으로 평생을 맡길 수 있는 자격증 중심이었죠. 미래의 인재는 융합적 훈련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넓은 배경 지식을 가진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고요. 문제 해결자가 필요하죠. 특정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속한 환경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고유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혁신가가 요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진화를 위한 3의1차입니다. 대학에서는 3자가 있죠. 교수, 학생, 행정 및 대학입니다. 교수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기존 지식을 정리하고 지식을 전달하고 그리고 인재 양성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죠. 학생은 지식을 흡수하고 자신만의 가락을 찾아서 융합적 혁신가로 성장하는 것이고요. 행정이라고 하는 파트는 사회 참여로 변화를 주도하고 다가오는 변화를 가장 먼저 인지해서 시스템을 조율하는 책임을 갖는 곳입니다. 인류를 위한 거대한 공명입니다. 대학은 지식을 습득하는 공장을 넘어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각자의 고유한 가락을 찾아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거듭나는 공간이 바로 대학인 곳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인격이 만날 때 대학은 특정 국가나 시대를 넘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공명할 것입니다.